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언어의 향기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옷을 남루하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향기가 은은하게 나옵니다. 향기가 팍팍 풍기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그래서 그런 향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암향부동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두울 암자고요. 향기 향자예요. 그때 어두운 향기라고 해석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윽한 향이, 그때 그윽한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새겨보세요. 정말 그윽해 보이지 않나요? 아주 그윽한 은은한 향이 이때 부동이라고 할 때 부자는 우리가 부동 자세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자세가 되겠지만 여기서 부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둥둥 떠다니다 할 때 부자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떠 있다. 그게 그 유명한 영주 부석사잖아요. 뜰 부자에 돌석자. 그리고 우리 바닷가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이렇게 작은 거 띄워놓죠. 풍선처럼. 그걸 부표라고 하잖아요. 둥둥 떠서 표시해 놓은. 그러니까 부동은 그윽한 향기가 둥둥 떠서 움직이는 거죠. 무엇이 그럴까요? 매화향입니다. 여러분, 매화 나무 밑에 가보세요. 향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어떤 곳들은 코가 막힐 정도로 강한 향이 있지만 매화향은 아주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화향과 같은 또는 난초향과 같이 은은한 향이 우리 인간 속에서 배어나올 때, 야, 참 분위기 있다. 저 사람과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거창한 음식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분식집에 가서 3, 4천 원짜리 라면에 그리고 끝나면 여기 선릉 공원 가서 낡은 벤치에 앉아서 인스턴트 커피 뽑아서 둘이 가을에 낙엽 지는 것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을까요? 거기에 남루한 옷을 입으면 어떻고 또 그냥 번거지를 쓰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아주 고품격입니다. 어려운 말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쓸 때마다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멈춰줘야 되겠죠. 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상대는 지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3분, 4분, 5분 혼자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는 심한 말로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말 잘하는데 너무 길어. 왜 저렇게 자기 혼자 이야기하지? 그런데 거기서 향이 나오고 겸손이라 할지라도 혼자 너무 길면 모두 다 무의미한 그야말로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적당하게 절제 미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목사님, 스님 이렇게 성직에 계신 분들 만나면 말씀이 많으세요. 도를 닦았다라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10분에 8분은 그분들 대담하러 가보세요.
여러 명 있고 혼자 1시간, 2시간 속된 말로 떠드세요. 설교 시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근데 또 사석에서 차담을 하는 속에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 됩니까? 그때는 들어주는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지겨운 겁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가만히 앉아서 미소 짓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 분 한 분 이야기할 때 끄덕여 줬다면, 야, 저렇게 강대상에서 1시간씩 열변을 토했던 분이 사석에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배려하는 실천을 보여주시는구나. 강대상에서는 당연히 당시 말씀하셔야 되죠. 부여된 시간이니까. 근데 사석에서는 들어야죠. 나와 함께 지금 이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고민이 있었는지를 경청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자를 썼었잖아요. 이 경자는 오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울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사, 비스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를 똑바로 서 있지 말고 이렇게 기울여줘야 상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이것을 경청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경청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이 정도가 되겠죠. 공경할 경자까지 어느 순간 담게 되겠죠. 상대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잘 듣다 보면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까지 가겠죠. 그러면 야, 저렇게 지체 높은 분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내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이제 그때는 들어주실까라고 이야기해야죠. 내가는 들어줄게 그러면 안 되고요. 상대방은 들어주실까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차가 아니라 대통령이 농사짓는 우리 집에 왔다고 해보세요. 그때 꼭 수준 높게 하는 말이 있죠. 아, 누추한 저희 집까지 왕님해 주셔서. 그때 왕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왕자는 갈 왕자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올레자의 정반대입니다. 물론 갈 거자도 있지만 의사가 환자 몸을, 옛날에는 앰뷸런스가 없을 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것을 가서 진료했다 해서 왕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체를 낮춰서 간 게 아니라 돈 벌러 간 겁니다. 그거는 직접 가서 진료해서 왕진이라고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지체 높은 분이 자기가 직접 직분이 낮은 사람에게 찾아가 주는 것을 왕님이라고 할 때는 이 왕자를 쓰는 거죠. 이것은 구불 왕자입니다. 이렇게 굽혀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굽혀서 닫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도저히 우리 집에 올 수 없는 신분이고 지체인데 어떻게 농사 짓는 우리 집까지 저렇게 당신의 몸을 굽혀서 와주었을까? 이게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은 더 굽히죠. 아유, 저희 집까지 어떻게, 이분이 굽히고 오니까 이쪽에서는 또 더 굽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겸손이 깃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업 좋다. 그리고 경제 활동하는 거 참 좋다. 그런데 어떤 경제 활동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나와 함께 하는 파트너에게, 특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겸손하자. 여러분, 주전자가 큽니까? 잔이 큽니까? 주전자 크죠.
주전자가 먼저 굽혔기 때문에 잔이 굽힌 겁니다. 잔이 먼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잔은 가만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큰 주전자가 먼저 숙였기 때문에 잔도 이렇게 숙여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굽신거리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건 너무나 아픕니다. 왜냐하면 위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굴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잘리고 먹고 살지. 근데 아름다운 회사는 위에 있는 분이 굽혀 주어야 함께 하고 있는 팀들이 행복하게 우러나서 함께 가는 거죠. 위에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밑에 사람이 계속 굴복하고 굴신하고 그러면 아, 내가 대단한가 보다 하고 점점점 뒤로 굽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앞으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숙이고 배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회사는 아름답지 않은 회사죠. 그래서 제가 글쎄 이런 회사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 와인 코리아는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만이라도 회장님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회장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또 몽골에서도 지금 박종건 대표님 보고 계실 거고 대만에서도 볼 것이고 지방에서 이 강의를 다 보시겠죠. 한 번만이라도 우리 와코도 그런 사진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체 사진 찍을 때 가장 초심자가 가운데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이 한 번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와코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그 사진이 세상에 나가고 신문기사 나보세요. 회사 한 번에 뜹니다. 왜? 겸손한 회사니까. 근데 그런 회사 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꿈꾸는 회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넘버원 회장이 가운데 앉고요. 왼쪽 오른쪽은 다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장이 하고 싶지 않아도 스태프진들이 그렇게 다 번호 매겨 놓습니다. 아, 야, 그러지 마. 라고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백 명 사진을 찍는데 가운데가 가장 젊은 사람, 초심자가 앉아 있다고 해보세요. 쟤 누구야? 제가 재벌 2세야? 아닙니다. 갓 들어온 신입사원입니다. 그럼 회장님은 어디 계셔? 저 구석에서 아주 행복한 미소를 띠고 보듬는 자세로 바라보는 거죠. 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리고 차세대 저 앞에 있는 신입사원이 우리 회사를 끌고 갈 기대주야. 이것을 누가 신문 기자가 이것을 대서특필해 보세요. 어느 회사는 회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늘 거기 단체 사진을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그건 아마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실천하는 모습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저 뒤에 서 있고 직책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오너일 때 딱 앉았을 때 그 사진 참 보기 흉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불편한 연세 드신 분들 안 치시든지 차라리.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쓴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면 이것은 누구부터 해야 돼요? 대통령부터 해야 되는 거죠.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도지사부터 해야 되고 국회의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누구부터 해야 돼?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는 뒤에 서 있어 주는 거죠. 아이들을 보듬어 주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최고야라고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겸손의 미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부터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촬영 끝나고 나서 사진 찍으면 항상 가운데 자를 주거든요. 아, 또 다리 쫙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폼 잡고. 언제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전혀 다른 분야에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인문학 여러분들과 대화 나눌 때 항상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4달째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 그냥 오로지 하나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멋진 자동차 타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향기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향기는 어디서 나느냐? 프랑스 향수가 아니라 언어. 그래서 제가 절대 써서는 안 될 말들 했잖아요. 내뱉다라고 하는 말 쓰지 말자. 너가 내뱉은 말 책임져. 이거 매 시간 합니다. 내뱉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써보실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내뱉다. 왠지 모르게 요 밑에 좀 미안한데 가래침이 깔려 있지 않아요? 저렇게 흉측한 말이에요. 내뱉다. 근데 누구나 씁니다. 작가들도, 선생님도, 교수도.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아, 내뱉은 말을 뭘 책임을 져요? 쓰레기 같은 말인데.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중요한 말을 뭐 내뱉어요? 잘 표현한 거죠. 조금 전에 당신이 아름답게 표현한 그 말을 오래도록 지켜줬습니다. 이거지. 당신이 조금 전에 내뱉은 그 말을 잘 내뱉었죠. 실천하면 안 되죠. 그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가 표현한, 너가 말한 그 내용을 그렇게 저는 바꾸기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 향기.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또 고칠 겁니다. 제가 매 시간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것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도 또 썼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놓고 저는 수도 없이 또 썼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묵살당한 느낌이죠. 그냥 처참히 짓밟힌 느낌이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라고 한다면 네 말 쓰레기야. 하지도 마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입만 벌면 그게 아니라 그럼 뭐란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그게 아니라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잖아. 어디에서 그걸 많이 봐요? 국회에서. 그냥 국회 그러면 우리는 검투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쌈꾼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멱살 잡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문 해머로 때려 부시잖아요. 여러분 국회 싸움장이잖아요. 누가 국회의원을 존중합니까 요새? 왜 그랬을까요? 언어의 향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지만 일단 저는 두 가지 오늘부터 또 안 쓰려고요. 내뱉다라고 하는 말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말들을 써야 하느냐. 우리 와코 단톡방에 들어가니까 꼭 쓰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슬로건이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작은 것도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의 한자어는 감사합니다겠죠. 고맙습니다는 순우리말이고요. 감사는 한자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의 한자어는 죄송합니다겠죠. 죄송은 한자니까.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주전자 이야기 그리고 작은 발명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남들이 볼 때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먼저 숙였을 때 을에 있는 사람도 자동적으로 숙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마이크 드릴게요. 제가 앞에 계신 선생님하고는 이분이 오늘 안 계시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소중한 분이시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제가 살아온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추억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저는 잊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처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직설적으로 질문을 아주 강하게 하신 분이세요. 표정도 없이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리신 분입니다. 김항식, 당신 말이야. 우리 회사 어떻게 생각해? 우리 회장님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이야기해. 나도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지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한 번 듣고 갈 것인지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당신 말 듣고 결정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또 회장님과 약속한 대로 저는 회장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첫 시간에. 정직한 회사입니까? 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쭸어요. 정말 정직한 회사입니까? 수많은 마케팅 회사들이 이 테헤란도 이렇게 많고 다 상처받고 온 분들인데 정말 이곳은 정직한 회사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 롱런 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예. 회장님, 저는 기자입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선생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기 회원입니다. 그냥 와서 인문학 강의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화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차근차근 정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작은 행복으로 삶을 윤기나게 영위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 따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와코 영동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지금 여기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오셨는데 쑥스러운데 이야기할게요.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오는 거 당신 보러 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다단계에서 저를 한 25년에서 30년 사이 많은 사람이 저 데리고 가려고 해도 제가 다짜만 나와도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노를 보고서 계속 매주마다 오는 거는 3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나 가능할까? 100년의 역사는 가능하겠다 해서 저거에 나옵니다. 네. 사실 앞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신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신에 비하면 미물인 인간들이 노력을 해야죠. 정직하게 노력을 해야죠. 여기는 100년은 가능해요. 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온 분들이 또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사나 회장님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이곳에 온 나 자신들은 정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왔는가 반성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만 요구하지 말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왜 생각 안 하느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지만 여기에 소속돼 있는 나는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동반 성장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에게만, 와코에게만 이렇게 해주고 정직하게 해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물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엄청나게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오너들은. 그럼 우리들은 그런 것도 헤아리고 무엇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손창섭의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말씀드리면 아마 회장님께서도 그리고 여러분도 양측 다 공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서만기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천봉우, 최익준 두 친구는 중학교 친구인데 천봉우라고 하는 아이는 아내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지금 그 치과 임대는 것도 그 친구의 아내 건물이에요. 그리고 최익준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인천 부두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 친구예요. 그런데 두 친구는 할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늘 서만기가 출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그냥 간호사가 문 열자마자 신문 들고 와서 로비에 앉아서 신문이나 보고 노닥거립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홍 간호사라고 있어요. 근데 치과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친구의 아내는 유혹을 해. 이 자기 남편의 친구 서만기를. 근데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려. 돈이 없어. 나가야 할 판이야. 그런데 홍 간호사가 이제까지 받은 월급을 모두 저금을 했다가 통장을 줍니다. 자기 오너인 치과의사 서만기에게. 원장님, 이곳으로 임대하고 하십시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목이 잉여인간이에요. 잉여는 남아 돌아가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측에서 보면은 저 쓸모없는 인간들, 남아 돌아가는 인간들의 소시민들의 군상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저 가진 자들이 남아 돌아가는 놈들이에요. 국가 팔아먹고. 이 소시민들이 보세요. 그 직원인 간호사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만약에 여기 그럴 리 없지만 우리 와코 건강이 잘 가지만 와코가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왜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회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2배, 3배 베풀어 주는 거. 근데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일확천금을 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 2만 원, 3만 원. 다른 데 가보세요. 100만 원 주면 120만 원 준대. 500만 원 넣으면 700만 원을 준대. 1200만 원 넣으면 3600만 원 준대. 그리고 2달, 3달 가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다 그런 곳입니다. 폰지.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가도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천천히 차근차근 정직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나와도 200만 원만 나와도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살지 않냐? 빚도 없으면.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겸손하게 가자라는 것입니다. 회장인 나,
회장이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항상 1호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이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여러분들을 더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지만 우리 팀들도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신뢰를 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상생하는 아름다운 회사.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코 한번 가면 그 잔디밭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해야 100평 정도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작은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다 거기서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게 수만 평이라면 매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동산을 갖고서 여러분도 차근차근 경제 행위에서 작지만 이렇게 예쁘게 텃밭 가꾸면서 오손도손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세요. 저 윤병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도 사실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전자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신이 저희를 빚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피조물이잖아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관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위에는 나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윤병태 회장은 믿고 계신 것이고 지금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기어다니는 벌레나 곤충과 우리 다를 바 없이 미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빚어준 그 신의 뜻을 살아가려면 오만하지 말자. 나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배내물고 살지 말자. 겸손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글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전자 물 따를 때 기울이고 잔이 잔 받을 때 기울여서 서로 숙이는 관계가 되자. 그러려면 첫 번째 요건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에 하나 저하고 좀 약속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약속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세 군데를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또 보는 것 같아서. 자기 자랑하는 곳.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재산이 많아도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그 짓거리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토가 나와. 두 번째,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 일찍 여인 사람도 있고요. 또 장애를 입은 사람도 있어요. 아, 내 아들 서울대 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연고대 가서 기분 나빠.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 아들은 저기 초등학교 나서 공장 다니면서 자랐다고 우리 엄마들. 그래 그 돈하고 차장하고 그러면서 내 동생들 키웠다고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엄마 이화 전문 나와서 하지 말자고. 제발 그러지 말자고. 정말 그러지 말자고. 그냥 초등학교도 못 나오든 그냥 농사를 한평생 짓든 김을 매든 귀하게 여기자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칭찬해 줄 때 아이 뭘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하자고. 내가 내 입으로 내 자식 유학 가서 학위 받아서 서울대 교수야 라고 하지 말고 저 집 자녀 잘 키워서 됐어. 아유 자녀 왜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올려줬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걸 또 제가 막았으니까 이 사람은 향기가 나는 거죠. 무엇의 향기? 겸손의 향기. 그리고 결국 자식 자랑과 손주, 손녀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이야기해주면 그냥, 됐어, 됐어. 뭘 그래.
다른 집도 다 잘 지내. 이제 이렇게 저는 이것을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 어르신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갔다 오면 되게 내 자신이 초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속극 보잖아. 평창동. 너무 멋있는 거예요. 쇼파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정섭이라고 하는 홍성에다가 또 한식집 내서 뭐 멋지게 했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시골에 다 농사 짓고 논 뚝뚝 갈라지고 하는데 거기서 한 끼에 막 10만 원씩 보여주고 다 농사, 그 어디서 와? 벤츠 타고 온 서울에서 온 지인들 먹고 그 동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수백 평 잔디밭 깔고 그 거기서 배추 심고 가지 심어도 못할 판인데 평창동에서 하면 괜찮아. 다들 그런 곳에. 근데 농토 한가운데서 하면 농사 땅 한 평도 없어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들었어요. 잘 살자고요. 돈도 많이 벌고 멋진 자동차 타자고.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 근데 표시내지 말자고. 왜냐하면 나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 상처 주잖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상처받잖아. 아프잖아. 그래서 평창동에 그 멋진 드라마 보고 빠져 있다가 딱 보니까 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네. 저 라면 먹던 거 밥상 그대로 있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글을 봤더니 숙종대왕 이야기가 있어서 요거 한 줄 하고 마치겠습니다. 숙종대왕이 야행을 했다 그래요. 1600년도에. 야행은 이제 밖에 평상복을 입고 이제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사실 그것을 구대 성종이 그거 하다가 이놈의 왕이 예쁜 여자 보고 바람이 난 거야. 그게 어우동이에요. 그래서 민정을 살피려고 왔다가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서 보니까 어우동인데 자기 신하의 부인이었던 거죠. 이제 이런 거 말고 가서 보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너무나 웃음이 나오는 거야. 다 쓰러져 간 초가집에.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어떤 중년 남성이 나와. 아니, 왜 저렇게 웃는 소리가 저렇게 많이 나오냐. 그래서 몰래 방을 들여다보니까 연세 한 7, 80 되신 할아버지가 새끼를 꼬고 있고, 거기 손주, 손녀들이 또 그 지푸라기를 집어주고 있고, 또 할머니는 그, 할머니는 그 빨래한 거 이렇게 개고 있고, 또 며느리는 그 바느질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깔깔깔깔 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기에 보니까 고구마를 깎아 먹으면서. 아니, 이렇게 한 방에 막 10명씩 우글우글 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손주, 손녀가 있는데 뭐가 좋다고 저럴까? 그래서 물어봤어. 그 중년 남자가 이제 아들이 되겠죠. 아, 저희는 빚진 것을 갚고 있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빚진 것을 갚는데 또 어디 써서 저축을 하고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빚진 거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거에 대한 효심이고요. 저축은 내가 난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거였다고 합니다. 우리 와인 코리아 숙종대왕이 야행을 하면서 본 그 초가집에 있는 손주, 손녀, 아들, 며느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손도손 사는 것처럼 우리 와코도 그런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했습니다. 음, 살아가는데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는 교수님 만나고 여기 계속 오는 거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라, 뭐, 제 공부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정도로 깊지 못합니다. 그냥 그 조그만 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아주 깡촌에서 59년생이에요, 제가. 그 60년대에 그냥 지렁이 고무신 신고 자랐고요. 또 매번 이야기하지만 또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또 우리 회장님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녀도 못 뒀습니다. 예, 그래서 음, 시골에서 저는 경기도 광주 오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9대째 농사꾼의 자식으로 자랐는데 항상 그러셨어요. 이제 너는 농사 짓지 말고 이제 엄마죠. 엄마 매일 김매러 다니니까 14살 때 시집 와서 17의 딸을 낳았으니 누나가 46년생이야. 엄마는 30년생이고. 정신대 끌려갈까 봐 여기저기 그냥 외할아버지가 그 첫 딸이니까 만주 등지에 그냥 데리고 그러다가 결국 결혼하면 안 끌려간다 그래서 1944년에 결혼을 해. 근데 1년 후에 광복이 된 거죠. 그리고 17살에 애를 낳은 거야. 누나가 지금 46년생이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고 누나들이 셋인데 다 욕구 공장 다녔어요. 욕구 아시죠? 네, 초등학교 나와서 그래 그 돈으로 동생들 그리고 김매는 엄마 남편 오면 엄마 오히려 보살핀 겁니다. 시골에서 어떻게 중고등학교를 나갑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대학 나왔다고 하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이 중졸만 해도 대단한 학력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이 볼 때 그걸 안 쓰는 거야. 환경조사서에 학력을 안 쓰는 거야. 학력 있잖아. 이거 왜 안 썼니? 그랬더니 저희 엄마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창피해서 못 쓰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고 울었어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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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나들이 네 엄마 뻘인데 큰 누나는 4학년 다니다가 돈이 없어 그만두고 욕구 공장 갔다. 그 돈으로 동생들 월급 타서 가르쳤다. 네 엄마는 우리 누나보다 낫지 않냐. 우리 엄마는 아예 학교도 못 갔다. 황순이 이름 석자도 못 써.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5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그런 역사를 안고 있는 분이 여기 있는데 제가 무엇을 공부를 좀 했다고 잘난 척을 하고 합니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살아온 이야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겸손 떠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계속 그 눈시울을 붉히시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우리 누님과 똑같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똑같은 세대구나. 근데 이런 분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 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만든 돈을 그들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들은 누구예요? 태어난 노예에 있는. 그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그걸 보듬어 주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회장님 이거 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장님도 가슴 먹먹하게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이것은 다 영상이 녹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뒤에서만 이거 우리끼리 얘기가 수근수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전국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나 이거 잘못된 점이 있다. 미안하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줘야 되고요.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이번에 이거 성과 올렸습니다. 모두 박수 치고.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그래서 흔들리는 것도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처럼 저는 여러 가지로 검증하는데 하필 저한테 물어보고 당신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할 때 그때 제가 사실 그 영상을 들려보면 1초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나름대로 자존심을 갖고 살아오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회장님과 대화 나눴던 걸 그냥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 회장님께서 계셨으니까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또 매끄럽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홍 간호사, 잉여인간의 홍 간호사가 자기 월급을 털어서 치과를 다시 세우는 마음, 이런 정도의 회사, 이런 정도의 사회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부탁하고 주장만 하는 세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기서부터 작은 인문학 강의가 점점점 오늘 꽉 오셨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모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